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가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해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보내는 진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꽃다발이나 장문의 사랑편지 같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극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계획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특히 안정형이나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감정적 친밀감을 언어적 확인과 꾸준한 연락으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친밀감은 종종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사랑할 때조차 그들 내면에는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강력한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이 방어기제를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욕구와 의존은 그들이 평생을 통제하려 애써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을수록 역설적으로 더 거리를 두거나 침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보고 싶다는 행동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착해 있는 길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전화도 문 앞에 깜짝 선물과 함께 나타나는 영화 같은 순간도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해피형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인정은 곧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방에게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타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생존 시스템이 감정적 욕구를 스스로와 타인에게 최소화하도록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보며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우리는 그들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피형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신호는 결코 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미묘하고 사소해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바로 침묵을 깨기 위해 찾아내는 아주 사소하고 간접적인 핑계들입니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웃긴 짤 하나를 툭 던지는 행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이미지를 공유한 것뿐이지만
그 속에는 이거 보고 내 생각이 났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싶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들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소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갔던 그 식당 이름이 뭐였지? 혹은 그 영화 언제 개봉한다고 했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대화를 시작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실용적인 질문 뒤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죠. 함께했던 추억을 슬쩍 언급하는 것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우리 그때 여행 갔던 거 생각난다. 같이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긍정적인 감정을 현재로 소환하여 감정적인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안전한 과거의 한때를 함께 추억하며 연결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럴듯한 부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반응이 차갑거나 부정적일 경우 그들은 언제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웃겨서 보냈어라며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정적 탈출구이자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그들에게 엄청난 내적 투쟁이 결과물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이기고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한번 노크하기까지 그들 안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코니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겨우 한 걸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정복한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고 그 사소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보내는 연락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우고 그 틈으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길이 비록 희미하고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그리움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마음을 재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이니 상대방도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속삭임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잠시 기대를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보냈던 의미 없어 보이던 메시지, 뜬금없던 질문, 스쳐 지나가듯 했던 옛날 이야기들이 혹시 그 사람만의 언어로 된 보고 싶다는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관계를 바꾸는 힘은 때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이해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신호를 읽어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침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가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해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보내는 진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꽃다발이나 장문의 사랑편지 같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극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계획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특히 안정형이나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감정적 친밀감을 언어적 확인과 꾸준한 연락으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친밀감은 종종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사랑할 때조차 그들 내면에는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이 방어 기제를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욕구와 의존은 그들이 평생을 통제하려 애써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을수록 역설적으로 더 거리를 두거나 침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보고 싶다는 행동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착해 있는 길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전화도 문 앞에 깜짝 선물과 함께 나타나는 영화 같은 순간도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해피형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인정은 곧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방에게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타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생존 시스템이 감정적 욕구를 스스로와 타인에게 최소화하도록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보며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우리는 그들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피형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신호는 결코 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미묘하고 사소해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바로 침묵을 깨기 위해 찾아내는 아주 사소하고 간접적인 핑계들입니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웃긴 짤 하나를 툭 던지는 행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이미지를 공유한 것뿐이지만 그 속에는 이거 보고 내 생각이 났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싶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들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소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갔던 그 식당 이름이 뭐였지? 혹은 그 영화 언제 개봉한다고 했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대화를 시작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실용적인 질문 뒤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죠. 함께했던 추억을 슬쩍 언급하는 것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우리 그때 여행 갔던 거 생각난다. 같이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긍정적인 감정을 현재로 소환하여 감정적인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안전한 과거의 한때를 함께 추억하며 연결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럴듯한 부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반응이 차갑거나 부정적일 경우 그들은 언제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웃겨서 보냈어라며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정적 탈출구이자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그들에게 엄청난 내적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이기고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한번 노크하기까지 그들 안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코니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겨우 한 걸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정복한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고 그 사소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보내는 연락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우고 그 틈으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길이 비록 희미하고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그리움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마음을 재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이니 상대방도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속삭임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잠시 기대를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보냈던 의미 없어 보이던 메시지, 뜬금없던 질문, 스쳐 지나가듯 했던 옛날 이야기들이 혹시 그 사람만의 언어로 된 보고 싶다는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관계를 바꾸는 힘은 때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이해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신호를 읽어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침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가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해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보내는 진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꽃다발이나 장문의 사랑편지 같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극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계획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특히 안정형이나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감정적 친밀감을 언어적 확인과 꾸준한 연락으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친밀감은 종종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사랑할 때조차 그들 내면에는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강력한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이 방어기제를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욕구와 의존은 그들이 평생을 통제하려 애써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을수록 역설적으로 더 거리를 두거나 침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보고 싶다는 행동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착해 있는 길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전화도 문 앞에 깜짝 선물과 함께 나타나는 영화 같은 순간도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해피형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인정은 곧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방에게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타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생존 시스템이 감정적 욕구를 스스로와 타인에게 최소화하도록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보며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우리는 그들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피형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신호는 결코 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미묘하고 사소해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바로 침묵을 깨기 위해 찾아내는 아주 사소하고 간접적인 핑계들입니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웃긴 짤 하나를 툭 던지는 행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이미지를 공유한 것뿐이지만 그 속에는 이거 보고 내 생각이 났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싶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들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소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갔던 그 식당 이름이 뭐였지? 혹은 그 영화 언제 개봉한다고 했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대화를 시작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실용적인 질문 뒤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죠. 함께했던 추억을 슬쩍 언급하는 것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우리 그때 여행 갔던 거 생각난다. 같이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긍정적인 감정을 현재로 소환하여 감정적인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안전한 과거의 한때를 함께 추억하며 연결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럴듯한 부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반응이 차갑거나 부정적일 경우 그들은 언제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웃겨서 보냈어라며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정적 탈출구이자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그들에게 엄청난 내적 투쟁이 결과물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이기고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한번 노크하기까지 그들 안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코니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겨우 한 걸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정복한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고 그 사소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보내는 연락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우고 그 틈으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길이 비록 희미하고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그리움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마음을 재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이니 상대방도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속삭임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잠시 기대를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보냈던 의미 없어 보이던 메시지, 뜬금없던 질문, 스쳐 지나가듯 했던 옛날 이야기들이 혹시 그 사람만의 언어로 된 보고 싶다는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관계를 바꾸는 힘은 때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이해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신호를 읽어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침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가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보내는 진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꽃다발이나 장문의 사랑편지 같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극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계획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특히 안정형이나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감정적 친밀감을 언어적 확인과 꾸준한 연락으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친밀감은 종종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사랑할 때조차 그들 내면에는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강력한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이 방어기제를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욕구와 의존은 그들이 평생을 통제하려 애써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을수록 역설적으로 더 거리를 두거나 침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보고 싶다는 행동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착해 있는 길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전화도 문 앞에 깜짝 선물과 함께 나타나는 영화 같은 순간도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해피형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인정은 곧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방에게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타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생존 시스템이 감정적 욕구를 스스로와 타인에게 최소화하도록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보며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우리는 그들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피형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신호는 결코 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미묘하고 사소해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바로 침묵을 깨기 위해 찾아내는 아주 사소하고 간접적인 핑계들입니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웃긴 짤 하나를 툭 던지는 행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이미지를 공유한 것뿐이지만 그 속에는 이거 보고 내 생각이 났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싶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들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소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갔던 그 식당 이름이 뭐였지? 혹은 그 영화 언제 개봉한다고 했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대화를 시작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실용적인 질문 뒤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죠. 함께했던 추억을 슬쩍 언급하는 것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우리 그때 여행 갔던 거 생각난다. 같이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긍정적인 감정을 현재로 소환하여 감정적인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안전한 과거의 한때를 함께 추억하며 연결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럴듯한 부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반응이 차갑거나 부정적일 경우 그들은 언제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웃겨서 보냈어라며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정적 탈출구이자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그들에게 엄청난 내적 투쟁이 결과물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이기고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한번 노크하기까지 그들 안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코니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겨우 한 걸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정복한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고 그 사소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보내는 연락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우고 그 틈으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길이 비록 희미하고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그리움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마음을 재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이니 상대방도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속삭임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잠시 기대를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보냈던 의미 없어 보이던 메시지, 뜬금없던 질문, 스쳐 지나가듯 했던 옛날 이야기들이 혹시 그 사람만의 언어로 된 보고 싶다는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관계를 바꾸는 힘은 때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이해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신호를 읽어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침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가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해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보내는 진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꽃다발이나 장문의 사랑편지 같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극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계획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특히 안정형이나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감정적 친밀감을 언어적 확인과 꾸준한 연락으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친밀감은 종종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사랑할 때조차 그들 내면에는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강력한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이 방어기제를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욕구와 의존은 그들이 평생을 통제하려 애써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을수록 역설적으로 더 거리를 두거나 침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보고 싶다는 행동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착해 있는 길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전화도 문 앞에 깜짝 선물과 함께 나타나는 영화 같은 순간도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해피형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인정은 곧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방에게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타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생존 시스템이 감정적 욕구를 스스로와 타인에게 최소화하도록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보며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우리는 그들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피형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신호는 결코 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미묘하고 사소해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바로 침묵을 깨기 위해 찾아내는 아주 사소하고 간접적인 핑계들입니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웃긴 짤 하나를 툭 던지는 행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이미지를 공유한 것뿐이지만 그 속에는 이거 보고 내 생각이 났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싶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들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소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갔던 그 식당 이름이 뭐였지? 혹은 그 영화 언제 개봉한다고 했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대화를 시작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실용적인 질문 뒤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죠. 함께했던 추억을 슬쩍 언급하는 것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우리 그때 여행 갔던 거 생각난다. 같이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긍정적인 감정을 현재로 소환하여 감정적인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안전한 과거의 한때를 함께 추억하며 연결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럴듯한 부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반응이 차갑거나 부정적일 경우 그들은 언제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웃겨서 보냈어라며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정적 탈출구이자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그들에게 엄청난 내적 투쟁이 결과물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이기고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한번 노크하기까지 그들 안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코니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겨우 한 걸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정복한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고 그 사소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보내는 연락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우고 그 틈으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길이 비록 희미하고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그리움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마음을 재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이니 상대방도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속삭임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잠시 기대를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보냈던 의미 없어 보이던 메시지, 뜬금없던 질문, 스쳐 지나가듯 했던 옛날 이야기들이 혹시 그 사람만의 언어로 된 보고 싶다는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관계를 바꾸는 힘은 때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이해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신호를 읽어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침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가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해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보내는 진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꽃다발이나 장문의 사랑편지 같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극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계획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특히 안정형이나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감정적 친밀감을 언어적 확인과 꾸준한 연락으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친밀감은 종종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사랑할 때조차 그들 내면에는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강력한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이 방어기제를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욕구와 의존은 그들이 평생을 통제하려 애써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을수록 역설적으로 더 거리를 두거나 침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보고 싶다는 행동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착해 있는 길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전화도 문 앞에 깜짝 선물과 함께 나타나는 영화 같은 순간도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해피형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인정은 곧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방에게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타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생존 시스템이 감정적 욕구를 스스로와 타인에게 최소화하도록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보며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우리는 그들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피형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신호는 결코 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미묘하고 사소해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바로 침묵을 깨기 위해 찾아내는 아주 사소하고 간접적인 핑계들입니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웃긴 짤 하나를 툭 던지는 행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이미지를 공유한 것뿐이지만 그 속에는 이거 보고 내 생각이 났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싶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들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소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갔던 그 식당 이름이 뭐였지? 혹은 그 영화 언제 개봉한다고 했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대화를 시작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실용적인 질문 뒤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죠. 함께했던 추억을 슬쩍 언급하는 것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우리 그때 여행 갔던 거 생각난다. 같이 말이죠. 이것은 과거의 긍정적인 감정을 현재로 소환하여 감정적인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안전한 과거의 한때를 함께 추억하며 연결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럴듯한 부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반응이 차갑거나 부정적일 경우 그들은 언제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웃겨서 보냈어라며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정적 탈출구이자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그들에게 엄청난 내적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이기고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세상에 다시 한번 노크하기까지 그들 안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코니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겨우 한 걸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정복한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고 그 사소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보내는 연락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우고 그 틈으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길이 비록 희미하고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그리움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마음을 재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이니 상대방도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속삭임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잠시 기대를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보냈던 의미 없어 보이던 메시지, 뜬금없던 질문, 스쳐 지나가듯 했던 옛날 이야기들이 혹시 그 사람만의 언어로 된 보고 싶다는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관계를 바꾸는 힘은 때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이해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신호를 읽어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침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가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해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보내는 진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꽃다발이나 장문의 사랑편지 같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극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계획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특히 안정형이나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